여러분들 세면대 퇴! 했는데 피가 난 적 없으세요? 인사돌, 이가타는 잇몸병의 효과가 TMI, 안녕하세요. TMI 치과의사 서주현입니다. 여러분들 양치질을 하고 나서 세면대에서 피 본 분들 아주 많으시죠? 이 양치를 하고 나서 피가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도 하고 또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잇몸에 피가 난다고 양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원인 모를 피가 왜 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 자체는 바로 잇몸이 염증 상태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구강 내 음식물의 잔사와 세균이 치태를 만들게 되고 이 치태와 치태 내에 있는 세균들을 통해서 잇몸이 염증 상태로 변하게 돼요. 잇몸이 염증 상태로 변하면 잇몸이 붓고 불그스름하게 변하고 피가 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잇몸이 염증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양치를 했을 경우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잇몸병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치은염과 치주염.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있는 연조직만 붓고 불그스름해지고 염증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양치를 했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치은염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잇몸뿐만 아니라 잇몸에 있는 주위 조직, 잇몸 뼈 등 다른 주위 조직과 같이 염증 상태로 변하는 것을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치주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치주염, 중기 치주염, 그리고 바로 진행된 치주염이죠. 이 초기 치주염은 잇몸이 붓고 또 불그스름해지고 잇몸과 치아 사이가 살짝 들뜨는 느낌이 나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중기 치주염이 되면서 이 들뜬 느낌이 더 심해지고 치아 사이 공간이 또 생기면서 치아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더 심해져서 진행된 치주염이 된다고 하면은 잇몸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이 사이 공간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치아도 많이 흔들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치은염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감기와 같은 기관지염보다도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잇몸병을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더 잇몸과 잇몸 주위 뼈가 내려가게 되면서 잇몸과 잇몸 뼈가 치아를 붙잡지 못하니까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치아가 발치가 되게 되죠. 그럼 이제 임플란트를 하거나 나중에는 정말 심한 경우 틀니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잇몸을 관리를 잘 안 하게 되고 치석이 쌓이게 되면은 이 사이 공간이 치석으로 차게 되면서 공간이 벌어지게 되고 잇몸이 점점 더 내려가게 되면서 이 공간이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나중에 음식물도 더 끼고 이 부분 치석이 더 생기면서 잇몸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잇몸병은 단순히 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잇몸병도 있지만 사실은 전신질환이나 면역력 결핍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잇몸병도 있어요. 이러한 잇몸병을 바로 비치태 연관 치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력이 결핍되거나 스트레스, 피로감 등이 상당할 때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잇몸이 염증 상태로 변하면서 피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비타민 C의 결핍이 많이 될 경우에는 괴혈병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에 피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러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치주 질환과 심혈관 질환 자체가 공통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상동맥벽이 더 두꺼울 수 있고 심근경색이 발병될 확률이 3.8배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또한 치주 질환과 관련된 질병은 바로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도 비슷한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치주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러면서 치조골이 흡수가 되거나 치아의 동요라고 하는 건 치아의 흔들림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러한 치주 질환이 발병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치석의 침착 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실 매번 치과를 가서 잇몸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양치를 할 때 피가 난다, 치주 질환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잇몸이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되면은 미세한 자극에도 피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잇몸이 염증 상태에 있다는 적신호인 거죠. 두 번째로는 잇몸이 붓고 빨갛게 변한다. 사실 건강한 잇몸의 색상은 연한 선 분홍색을 띠고 있어요. 잇몸이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되면 바로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염증이 있는 경우 붓고 빨갛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피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붓고 빨갛게 변했다, 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잇몸이 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잇몸이 붓는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된다 하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잇몸 주위가 느슨하고 들뜬 느낌이 있고 근질근질하다, 이러면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잇몸에 염증이 시작되면은 잇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점점 느슨해지고 파괴가 되면서 이 들뜬 상태가 되고 그 사이에 근질근질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와 이 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자주 끼고 치아가 길어 보인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주염이 점점 심해질수록 잇몸과 잇몸뼈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 음식물이 더 자주 낄 수밖에 없고 염증이 더 가속화돼서 잇몸과 잇몸뼈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치아가 있고 잇몸뼈가 내려가면 치아가 더 길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치아의 뿌리까지 노출이 되면서 치아가 더 길어 보이는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치아가 많이 길어 보이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잇몸병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염증이 매우 심해지는 경우에는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음식을 씹어도 그 힘이 거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입에서 구취가 매우 심하고 치석이나 치태가 아주 많이 낀 것이 보인다. 그리고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것 또한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사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치석이 많이 끼게 되면은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 외에 칫솔질로는 제거가 되기 힘들어요.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만성적으로 구취가 난다고 하면은 치주 질환이 심해져서 입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치태가 석회화가 돼서 치석으로 단단하게 되면은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치석과 입냄새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칫솔질과 스케일링인데요. 우선 잇몸병의 원인이 바로 플라그와 플라그 내에 있는 세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죠. 그래서 칫솔질을 통해서 플라그가 될 수 있는 음식물의 잔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플라그와 플라그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죠. 이 스케일링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치과에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꼼꼼히 받으시면은 그 어떠한 예방법보다도 더 좋게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나는 거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이 염증에 자극이 많이 갈 정도로 세게 닦으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칫솔질이야말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물의 잔사와 치태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염증 상태인 잇몸이 자극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칫솔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자극을 주지 않은 칫솔질을 통해서 잇몸에 염증이 있더라도 칫솔질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이러한 잇몸병을 치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치료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비외과적 치주 치료, 그리고 외과적 치주 치료. 이 단어만 들어도 살짝 감이 오시죠? 비외과적 치주 치료는 절개를 하지 않고 스케일링이나 치근 활택술 등 잇몸병의 가장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 등을 제거하는 술식이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할 수 있고, 치근 활택술을 통해서 좀 더 깊숙이 있는 치석이나 염증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잇몸 안쪽까지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치석이 많을 경우에는 바로 외과적 치주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데요. 외과적 치주 치료에는 치은 박리 소파술, 치은 절제술, 삭제형 골수술, 치주 판막술, 그리고 치주 성형술, 치아 매식술 등 이 어려운 단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잇몸을 절개를 해서 우리가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부위의 치석과 염증들을 다 제거한 후 다시 그 부분을 봉합을 하고 치주 조직이 치아에 그리고 치아 뿌리에 잘 붙어서 재생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식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선은 우리 이제 건강 보조제 아시죠?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 건강에 대한 보조제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잇몸병의 근본 원인은 바로 플라그와 플라그 내에 있는 세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잇몸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보조제도 먹는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필수사항이라는 것보다는 부가적인 보조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예방을 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양치를 했을 때 왜 피가 나고 피가 나는 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같은 결론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시고 예방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부분들 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젠빠이! 이러한 잇몸병을 바로 비치태 연관 치은 질환, 이러한 잇몸병을 바로 비치태 연관 치은 질환, 이러한 잇몸병을 바로 비치태 연관 치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